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그랬어. 부품 선점 미뤘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택지가 좁더라고. 좋은 부품은 이미 다른 데서 선점했어. 남은 건 별로인 거 선택 여지 없이 그거 써야 했어. 품질에 영향 갖지. 미리 선정했으면 좋은 부품 확보했을 거야. 미룬 대가로 품질 타협한 거야. 큰 손해였어. 미루기의 문제는 뭐냐? 태권을 잃는다는 거야? 나중에 하면 옵션이 줄어들어 급하게 하니까 질도 떨어져. 지금 하면 충분히 고민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럴 시간 없어. 급한 대로 하게 돼. 현대조선 자재 발주도 그래. 미리 발주하면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 받아. 급하게 발주하면 비싸고 품질도 애매해. 선박 건조 공정 계획 있잖아. 언제 어떤 자재 필요한지 다 나와 있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미루는 거야. 담당자가 바쁘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다 공정 임박해서 급발주해. 프리미엄 주고 사회사 손해지 미루는 사람 특징이 있어. 항상 바빠. 근데 중요한 일은 안 해. 급한 일만 쫓아다녀. 왜 그럴까? 미뤘던 일들이 급해진 거야. 미리 했으면 급하지 않았을 거야. 미뤘으니까 급해진 거지. 악순환이야. 미루기가 바쁨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설비 점검도 마찬가지야. 정기 점검 일정 있어. 미리 하면 문제 발견해서 예방해. 미루면 고장나. 고장나면 생산 중단이야. 수리비도 더 들고 앞기도 밀려. 점검 미룬 대가가 몇 배로 돌아와. 작은 미루기가 큰 손해 만드는 거야. 1시간 점검 미뤄서 하루 생산 멈추고 생산 안 맞지. 젊은 사람들 보면 미루기 습관 많아. 과제 나중에 공부 내일 시험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성적 안 나오지. 미리미리 했으면 여유있게 준비하고 좋은 성적 받았을 거야. 미룬 대가로 성적 잃는 거야. 습관이야. 한 번 이루면 계속 미루는 게 편해. 그런데 결과는 계속 나빠져. 악순환 빠지는 거지. 끊어야 해.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해. 내일로 미루지 마. 작은 일부터 당장 처리해. 습관 바꾸어. 현대백화점 재고관리도 그래. 고점이 미루면 쌓여. 창고 꽉 차. 새 상품 못 들여와. 매출 기회 놓치지. 매일 조금씩 정리하면 문제 없어. 야, 문제 생기는 거야. 작은 미루기가 큰 기회 손실 만들어. 시간은 복리야. 지금 1시간 투자하면 나중에 10시간 버는 거야. 지금 1시간 미루면 나중에 10시간 잃어. 현대전자 불량 처리도 그래. 불량 발견하면 즉시 원인 파악해야 해. 미루면 불량 계속 나와. 재고 쌓이고 손실 커져. 즉시 처리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야. 미루면 나중에 몇 배 손해보는 거야. 미루기가 제일 비싸.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있어.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 서류 하나. 작아 보여. 그런데 미루지 마. 지금 5분이면 끝나. 미루면 나중에 1시간 걸려. 왜? 상황 복잡해지니까. 다른 일 쌓이니까. 현대 상선 선박 정비도 똑같아. 이건 결함 발견 바로 고쳐야 해. 다음 항차에 하자고 미루면 어떻게 돼? 항해 중에 큰 고장나. 수리비 몇 대 들어. 운항 중단돼. 하주한테 위약금 물어. 그럼 미루야 큰 손해 만든 거야. 미루는 이유 뭐야? 귀찮아서, 어려워서, 불편해서 다 이해해. 그런데 미룬다고 쉬워지나? 아니야. 더 어려워져. 지금은 작은 문제야. 미루면 큰 문제 돼. 지금 해결하기 쉬워.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워. 현대그룹 운영하면서 원칙 하나 세웠어. 실제로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낸다. 간단해. 그런데 지키기 어려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어. 직원들한테도 강조했어. 미루지 마라. 지금 해라. 그게 살리는 거야. 실제로 그랬어. 문제 빨리 발견하고 빨리 해결했어. 정장사들보다 빨랐어. 그게 정정력 됐지. 지금 할 일 목록 봐. 요거 있는 거 있으면 지금 해. 당장 시작해. 끝까지 안 해도 돼. 시작만 해. 시작하면 끝내게 돼 있어. 이제 미루는 게 제일 어려워. 시작하면 쉬워. 작은 미루기 버려. 큰 손해 막는 거야. 현대건설 중동 진출할 때 얘기야. 70년대 중반이었어. 베트남 전쟁 끝나고 건설 경기 안 좋았어. 국내 일감 줄어들었지. 다들 어렵다고 했어. 건설사들 고저조정 들어가서 인력 줄이고 사업 축소하고 모두가 움츠러들었어. 그때 중동 본 거야.
오일 쇼크로 산리곳들 돈 많아져서 인프라 투자 시작했지 기회라고 생각했어. 주변 반응은 싸늘했어. 중동 위험하다고, 문화 다르고 환경 열악하고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 다들 안 간다는 건 경쟁자 없다는 뜻이야. 위험하지만 기회도 크다는 거지. 봤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 입찰했어. 몇 개 나라 업체만 참여했어. 한국 업체는 우리뿐이었어. 당했어. 큰 프로젝트 했어. 그게 시작이었지. 그 뒤로 중동 공사 계속 다녔어. 남들 떠난 자리에서 길 찾은 거야. 10년 뒤 보니까 다들 중동 가려고 했어. 그때는 이미 우리가 자리 잡은 뒤였어. 선점 효과 노렸지. 남들 떠날 때 들어가는 게 전략이야. 물론 무작정은 아니야. 탄하고 준비해서 간 현 불황에 꿈들 문 닫았어. 다 오라고 업비 투자 늘렸어. 기술 개발 계속했어.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 불황인데 투자하냐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시장 회복됐어. 수준 몰렸어. 집에 있는 조선소가 별로 없었어. 다들 줄였으니까 우리한테 집중됐지. 남들 떠난 자리에서 기회 잡은 거야. 떠나는 데는 이유 있어. 어렵고 힘들고 전망 안 보이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기회야. 쉬우면 다들 희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야. 참참아. 어려운 거 하려면 독점이야. 경쟁 없어. 현대자동차 미국 진출도 그랬어. 80년대 후반에 갔어. 일본 차 천지였어. 한국 차 설 자리 없어 보였지. 많은 업체들이 시도했다가 철수했어. 안 된다고, 진입장벽 높다고 다들 포기했어. 우리는 들어갔어. 남들 떠난 자리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봤어. 물론 고생했어. 초기 판매 형편없었어. 를 포기 안 했어. 버텼어. 품질 올리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금은 주요 브랜드야. 남들랑 갈 때 간 게 주요했어. 남들은 트렌드 따라가. 다들 가는데 가려고 해.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늦어. 선점자들이 다 차지했어. 남들 안 가는 데 가야 해. 내가 물론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왜 안 가는지 이유 파악해야지. 이 이유가 일시적이면 기회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엔 괜찮아질 것 같으면 가는 거야. 이유가 구조적이면 피해야 해. 현대 해양 플랜트도 남들 안 하던 거였어. 기술 어렵고 투자 크고 다들 꺼렸어. 우리가 시작했어. 10년 넘게 접자했어. 그래도 계속했어. 지금은 수익원이야. 남들 안 한 거 우리만 하니까 독점이지.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다른 길 따라가지 마. 남들 안 가는 길 봐. 거기에 기회 있어.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돼. 준비해야지. 왜 안 가는지 연구하고 극복 가능한지 판단하고 되겠다 싶으면 가는 거야. 현대 백화점도 처음엔 경쟁 심한 지역 피해서 남들 안 가는 지역 갔어. 개발 덜 된 거 미래가치 보고 왔지. 초기엔 고객 적었어. 당연히 개발 안 된 곳이니까. 근데 지역 발전하니까 우리가 중심 됐어. 선점 효과야. 나중에 다른 백화점 들어오려고 해도 이미 우리가 자리 잡았어. 충성도 생겼고 경쟁 우위 확보한 거지. 남들 떠난 자리는 텅 비어 보여. 무섭기도 해. 혼자니까. 그런데 거기가 기회의 땅이야. 텅 빈 땅에 먼저 깃발 꽂는 거야. 사람들 오면 이미 주인은 너야. 선점자 이익 누리는 거지. 현대전자도 반도체 시작할 때 비슷했어. 국내 반도체 산업 없었어. 들 안 했어. 어라고. 우리가 시작했어. 남들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니까 정부 지원도 받았어. 일하니까 주목받았지. 지금 봐. 반도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야. 남들 안 할 때 시작한 게 지금 결실맺은 거야. 지금 어디에 가야 할지 고민이야. 다들 가는데 보지 말고 다들 안 가는데 봐. 왜 안 가나 분석해. 일시적 이유면 고리스크 있어. 당연해. 그런데 리스크 없으면 기회도 없어. 적절한 리스크는 감수해야 해. 그게 성장이야. 현대상선도 신규 항로 개척할 때 남들 안 가는 항로 선택했어. 물동량 적고 인프라 부족한 곳. 그런데 미래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했어. 몇 년 지나니까 물동량 늘었어. 우리만 운항하니까 독점했지. 남들 떠난 자리가 황금 자리야. 무섭지만 가야 해. 준비하고 가면 돼. 앞서다 선두되는 거야. 현대건설 첫 공사
기억나. 서툴렀어. 장비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공정 관리도 엉망이었어. 실수 천재였지. 콘크리트 타설 시기 잘못 잡아서 양생 문제 생기고 자재 발주 늦어서 공기 지연되고 매일 문제였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실수하면 바로 고치고 서툴지만 계속 진행했어. 1년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 2년 지나니까 제법 됐어. 5년 지나니까 웬만한 공사는 문제없이 해냈어.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야. 서툴러도 계속했기 때문에는 거야. 멈췄다면 여전히 서툴렀을 거야. 사람들은 잘할 때까지 기다려. 실력 쌓이면 시력하겠다고. 그런데 안 해보면 실력 안 쌓여. 해봐야 늘어. 서툴러도 시작해야 해. 창피해도 해야 해. 그게 배우는 과정이야. 피하면 평생 서툴러. 현대 자동차 첫 모델 폰이 만들 때도 그랬어. 그게 또 서툴고 저리 또 서툴었어. 불량 많이 나왔지.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 불량 원인 찾아서 개선하고 공정 바꾸고 교육 강화하고 계속 만들었어. 전년 지나니까 품질 올라갔어. 10년 지나니까 수출도 했어. 처음 서툴렀던 게 결국 강점 됐어. 계속 했으니까. 부끄러워하지마.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천재도 처음엔 실수해. 차이는 뭐냐? 계속하냐 안 하냐야. 계속하는 사람은 늘어. 멈추는 사람은 제자리야. 간단한 원리지. 그런데 사람들은 멈춰 창피하니까. 현대조선 용접 기술자들 봐. 처음 배울 때 용접봉 제대로 못 붙여 불량 쏟아져. 선배들한테 혼나게. 내일 용접해. 서툴어도 해. 1년 지나면 중급 기술자 돼. 5년 지나면 고급 기술자 돼. 10년 지나면 명장 돼. 얘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툴러도 매일 용접대 앞에 섰어. 그게 실력 만든 거야. 젊은 사람들 보면 완벽주의 많아. 할 수 있을 때까지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언제 잘하게 돼? 해봐야 아는데 발표 서툴다고. 발표 안 하면 평생 서툴라. 서툴어도 발표해야 하는 글쓰기 서툴다고 안 쓰면 평생 못 써. 서툴어도 써야 늘어. 서툰 걸 받아들여. 처음이니까.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야. 매일 조금씩이라도. 현대중공업 크레인 운전지사들도 처음엔 떨려. 판 들어 올리는 거야. 실수하면 큰일 나. 손 떨리지. 그래도 해야 해. 선배 옆에서 배우면서 정식해. 처음엔 가벼운 것부터 익숙해지면 무거운 것도 하고 1년 지나면 능숙해져. 5년 지나면 마스터야. 떨리던 손 이제 안 떨려. 경험이 자신감 만든 거지. 경험은 하지 않으면 안 써요. 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아. 꽉출로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나. 현대백화점 신입 직원들 봐. 고객 없는데 서툴러. 말 더듬고 당황하고 고객한테 짜증도 들어. 그래도 매일 해. 고객 맞고 설명하고. 한 달 지나면 조금 나아져. 6개월 지나면 제법 해. 1년 지나면 베테랑이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툴어도 매일 매장에 섰어. 그게 실력 만든 거야. 집에 숨어 있었으면 여전히 서툴렀겠지. 실수 두려워하지 마. 실수는 배움이야. 실수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진짜 실수야. 이런 거니까 현대전자 연구원들도 시험 많이 실패. 100번에서 한 번 성공하면 다행이야. 99번은 실패지. 그 99번이 헛된 게 아니야. 안 되는 방법 배운 거야. 그걸 제외하고 다른 방법 찾는 거지. 100번째 성공하면 그게 특허돼. 처음 99번 실패가 없었으면 100번째 성공도 없었어. 서툰 단계를 피할 수 없어. 여구나 거쳐야 해. 빨리 지나가려면 자주 해야 해. 피하면 오래 걸려. 매일 하면 빨리 늘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천천히 늘어.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늘어. 진도가 성장 속도 결정해. 현대 상선 항해사들도 처음엔 항로 헷갈려. 객이 있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날씨 판단도 어려워. 그래도 매 탕차 경험 쌓아. 선배한테 배우고 스스로 해보고 몇 년 지나면 베테랑 항해사 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툴러도
계속 항해했어. 육지에 머물렀으면 평생 서툴렀을 거야. 지금 뭔가 서툰 게 있어. 창피해서 안 하고 있어. 시작해. 지금 당장 서툴러도 괜찮아. 서툰 개정상이야. 처음이니까. 중요한 건 내일도 하는 거야. 모레도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1년 뒤엔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 거야. 5년 뒤엔 전문가 돼 있을 거야. 서툰 시작이 강한 실력 만들어. 반대그룹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건설도 서툴고 자동차도 서툴고 조선도 서툴었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계속했어.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 수십 년 지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걸로도 멈추지 않은 결과야. 서툴다고 멈추지 마. 계속해. 그러면 강해져. 반드시 행동이 실력 만들어. 서툰 행동도 행동이야. 같이 있어. 현대건설 초기에 입찰 떨어질 때마다 화났어. 왜 우리만 안 되나? 늘 공평하다고 생각했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다 생각을 바꿨어. 왜 떨어지는지 구조를 봤어. 심사 기준이 뭔지, 경쟁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발주처는 뭘 원하는지 분석하니까 보이더라고. 우리 견적이 높았어. 왜 높았나 봤더니 자재비가 비쌌어. 다음날 왜 비쌌나 봤더니 구매 루트가 비효율적이었어. 구조 파악하니까 해결책 나왔어. 구매 루트 바꿨어. 견적 낮아졌어. 다음 입찰 땄어. 감정으로 봤으면 못 고쳤을 거야. 감정은 문제를 개인화해. 누가 나를 싫어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 안 돼. 피해의식만 생겨. 구조를 보면 대변하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어떤 요인이 작용했나? 분석 가능해져. 해결책도 찾아져. 현대자동차 초기 판매 안 될 때도 그랬어. 소비자들이 한국차 무시한다고 화낼 수 있었어. 감정적으로. 그런데 구조 봤어. 왜 안 사나? 품질 불안해서. 왜 불안해 보이나? 고장 차례 많아서. 왜 고장 많나? 맞부품 품질 문제. 원인 찾으니까 고칠 수 있었어. 부품 품질 올렸어. 고장률 줄었어. 판매 늘었어. 구조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 사람들은 감정으로 세상 봐. 좋다, 싫다, 억울하다, 화난다. 감정은 에너지 소모해. 해결은 안 돼. 구조로 보는 연습해야 해. 이 문제의 원인은 뭐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누구의 이익과 연결돼 있지? 구조 보면 예측도 가능해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나올 거야.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 나올 거야. 계산 가능해지지. 현대조선 수주 경쟁할 때 경험이야. 그 특정 선주가 계속 경쟁사 선택했어. 감정적으로 보면 우리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구조 봐서 그 선주는 항상 최저가 선택했어. 가격이 기준이더라고. 우리 가격이 높았던 거지. 가격 구조 분석했어. 어디서 비용 줄일 수 있나? 요랄 부분 찾았어. 가점 낮췄어. 다음 입찰 땄어. 참정으로 봤으면 그 선주 포기했을 거야. 이 정도 구조야. 왜 이 상품은 팔리고 저 상품은 안 팔릴까? 감정으로 보면 운이야. 구조로 보면 이유 있어. 마케팅 다 구조야. 이걸 분석하면 팔리는 방법 나와. 운에 맡기지 않아도 돼. 현대중공업 수익 구조 분석할 때도 그랬어. 어떤 선박은 수익 좋고 어떤 선박은 안 좋았어. 감정으로 보면 운이야. 구조로 봤더니 이유 명확했어. 수익 좋은 건 표준화된 선박이었어. 수익 안 좋은 건 낮춤형이었어. 운영은 설계비 많이 들고 자재 단가 높고 공정 복잡했어. 보조적으로 수익 낮을 수밖에 없었어. 알고 나니까 전략 바꿨어. 표준형 비중 늘리고 맞춤형은 고가로 받았어. 수익 구조 개선됐지.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감정으로 세상 보지 마. 왜 안 되나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나 봐. 승진 안 됐어. 상사가 날 싫어해서 라고 생각하지 마. 승진 기준이 뭔지 봐. 내가 그 기준 충족했나 봐. 구조 파악해. 기준 알면 준비 가능해. 다음엔 충족시켜. 그럼 승진돼. 감정으로만 보면 평생 피해자야. 현대백화점 매출 분석도 구조로 했어. 왜냐면 어떤 층은 매출 좋고 어떤 층은 안 좋았어. 동선 분석했더니 고객 흐름이 특정 층 집중됐어. 안 좋은 층은 동선 바뀌어서 구조적 문제였지. 배치 바꿨어. 인기 품목을 안 좋은 층에 배치했어. 고객 유도한 거야.
매출 골고루 올랐어. 감정으로 봤으면 그 층 담당자 탓했을 거야. 그저 받기 때문에 해결한 거야. 돈 버는 것도 구조야. 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까? 이게 구조 차이야. 시간당 수익 구조가 다른 거야. 월급쟁이는 시간 팔아. 사업가는 시스템 만들어. 투자자는 돈이 돈 벌게 해. 구조가 달라. 구조 바꾸려면 구조 이해해야 해. 지금 내 수익 구조 뭔지 봐. 어디서 돈 들어오나? 어떻게 하면 더 들어올까? 현대전자 수익 구조도 분석했어. 뭐 부품 판매로 버는 완료 버는 돈, 기술 라이선스로 버는 돈 다 달랐어. 마진율 계산했어. 어디가 제일 높나? 부품이 낮았어. 완제품이 중간이었어. 라이선스가 높았어. 전략 바꿨어. 기술 개발 투자 늘렸어. 라이선스 수익 키웠어. 같은 투자로 더 많이 벌게 됐어. 구조 바뀌기 때문이야. 감정은 반응이야. 구조는 얘야. 반응만 하면 휘둘려. 저녁에 주도권 가진 사람이 이익 가져가. 현대상선 운임 적정도 구조 봤어. 항로는 운임 높고 어떤 항로는 낮나. 수요 공급이야. 경쟁사 수야. 화물 특성이야. 구조 파악하고 전략 짰어. 경쟁 심한 항로는 서비스 차별화로, 경쟁 약한 항로는 물량 들리기로 제작 가능했어. 감정 내려놔. 억울해하지마. 화내지마. 구조가 이렇게 이해은 그러면 답 나와. 이 보이기 시작해. 현대그룹도 감정으로 경영 안 했어. 시장 구조 봤어. 산업 구조 봤어. 경쟁 구조 봤어. 이해하고 전략 짰어. 그래서 살아남았어. 감정적으로 했으면 진작 망했을 거야. 구조 봤기 때문에 성장한 거야. 구조가 답이야. 현대건설 초기에 회의 많이 했어. 입찰 어떻게 준비할까? 공사 어떻게 진행할까? 토론 길어졌어. 의견 많았지. 그런데 시간 지나도 결정 안 나. 정말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결국 실행 늦어져. 어느 날 방식 바꿨어. 회의 30분으로 제안했어.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자고 했어. 말 줄이고 행동 물린 거야. 효율 올라갔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했어. 경쟁사들이 회의할 때 우리는 현장 나가 있었어. 차이 만들었지. 말 많은 사람 특징 있어. 계획은 거창해. 아이디어도 많아. 그런데 실행은 별로야. 말로만 끝나는 거지. 말 적은 사람 봐. 조용해. 눈에 안 띄어. 그런데 어느새 결과 내나 말하는 동안 움직였으니까. 현대자동차 개발팀에서 봤어. 회의 때 말 많이 하는 엔지니어 있었어. 이런 많이 알아. 그냥 잘해. 그런데 결과물은 늦어. 반대로 조용한 엔지니어 있었어. 회의 때 거의 안 해듣기만 해. 그런데 며칠 뒤 프로토타입 들고 와. 이미 만들어 본 거야. 누가 더 가치 있어. 당연히 후자지. 말보다 결과야. 회사는 결과로 평가해. 말 잘한다고 월급 더 주잖아. 이제 말이 나쁜 건 아니야. 소통 필요해. 그런데 과하면 문제야. 행동보다 말이 많으면 안 돼. 말 대 행동 비율 봐. 이제 말이 10이면 행동은 1이야. 말이 1이면 행동은 10이어야 해. 역전돼야 해. 현대조선 현장 관리자들 보면 알아. 말 많은 관리자 있어. 많이 내려. 설명 길어. 작업자들 듣느라 시간과 말 적은 관리자도 있어. 핵심만 말해. 간단 명료해. 작업자들 바로 이해하고 바로 움직여. 결과 보면 후자가 나아. 공정 빨라. 품질도 좋아. 말 줄이고 시범 보여주니까. 작업자들 이해 빨라. 말은 계획이야. 행동은 실행이야. 계획만 있고 실행 없으면 의미 없어. 짧게 하고 실행 길게 해야. 젊은 사람들 봐. SNS에 계획 많이 올려.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다짐 많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안 한 거 많아. 말았는데 에너지 쓴 거야. 실행할 에너지 남아있지 않아. 다짐 줄이고 실행 들려야 해. 조용히 하고 결과로 보여줘. 다 하고 나서 말해. 하기 전에 떠들지 말고. 그게 신뢰 쌓는 방법이야. 현대중공업 영업팀 보면 그래. 계약 따기 전에 떠드는 사람 있어. 큰 거래 온다고 자랑해. 성사 안 될 때 많아. 조용한 사람도 있어. 아무 말 안 해. 거의 참 역한 바를 어느 날 계약서 들고 와. 이미 성사시킨 거야. 신뢰는 후자한테 가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 잃어. 계속 떠들다가 안 되면 신용 떨어지거든. 말 줄이는 연습해야 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 꼭 필요한 말만 해. 나머지 에너지는 행동했어.
하루에 말하는 시간 체크해봐. 몇 시간이야?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을까? 아까운 시간이야. 현대백화점 직원 교육할 때 강조했어. 고객한테 설명 길게 하지마. 핵심만 말하고 보여줘. 행동으로 서비스해. 말 많이 하면 고객 피곤해. 간단히 말하고 빨리 해결해주면 좋아해. 말보다 행동이 만족도 높여. 회의도 그래. 길게 하지마. 안건 청하고 의견 듣고 결정해. 10분이면 충분해. 나머지 시간은 실행해. 회 길어지면 생산성 떨어져.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결론 안 나고 시간 낭비야. 짧게 끝내고 움직여. 현대전자 개발 문화도 그렇게 만들었어. 보고 간단히 해. 결과 중심으로 과정.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개발자들 시간 아껴줘야 해. 이제 보고 준비하느라 개발 시간 줄어들면 손해야. 개발에 집중하게 해. 말 줄이니까 속도 빨라졌어. 그 의사결정 빨라지고 실행 빨라지고. 누가 빨리 나왔어. 시장은 결과를 평가해. 누가 말 잘하나 안 봐. 누가 결과 냈나 봐. 누가 내려면 행동해야 해. 근데 상선도 그래. 항해 중에 많이 하면 사고나. 간결하게 소통의 지시 명확히 하고 즉시 실행해. 말 줄이고 행동 들리는 게 안전이야. 효율이야. 선박운항은 타이밍이 생명이거든. 말하느라 타이밍 놓치면 위험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대신 행동해. 말하려던 거 실행으로 보여줘. 그게 더 강력해. 사람들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결과 보고 싶어. 다만 말 많은 사람 신뢰 안 해. 행동하는 사람 믿어. 현대그룹 문화가 그거였어. 말 적게 하고 많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 다음날 보고 간단히 하고 실행 빨리 하는 거. 그래서 빨랐어. 설정 빠르고 실행 빨랐어. 경쟁사들이 회의할 때 우리는 시장 선점했어. 그냥 말 줄였기 때문에. 말 줄여듣는 사람 시간도 아껴주는 거야. 말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그게 프로야. 이기는 방법이야. 현대건설 중동 첫 프로젝트 따냈을 때 얘기야. 계약서 받고도 불안했어. 낯선 땅이었거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몰라. 이제 될지 몰랐어. 자재 조달 제대로 될까? 인력 관리 어떻게 하나? 날씨는 견딜만 할까? 불합실한 게 천지였어. 주변에서 말렸어. 너무 위험하다고, 싫다 할 수 있다고, 그만두라고. 확실한 국내 공사나 하라고 했지.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 불확실하다는 건 남들도 모른다는 뜻이야. 경쟁자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지. 기회잖아. 봤어. 부딪혀봤어. 예상 못한 문제 많았어. 그런데 하나씩 해결했어. 현지 파트너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성공했어. 그 프로젝트가 중동 진출 교두보 됐어. 불확실함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회 잡은 거야. 확실한 건 이미 남들이 다 해. 완전 심해. 저거 불확실한 건 남들이 안 해. 기회 많아. 선점 가능해. 사람들은 확실함 좋아해. 안전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이미 가격 경쟁이야. 열에 남는 게 없어. 불확실함이 가치야. 리스크 있으니까 프리미엄 받아. 아무나 못하니까 독점 가능해. 현대롱차 신형 모델 개발할 때도 그랬어. 가장 반응 불확실했어.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 투자 크니까 부담됐지. 확실한 건 기존 모델 계속 파는 거야. 안전해 보여. 그 시장 변에 언젠가 구형돼 경쟁력이로. 불확실해도 진영 개발해야 해. 시장 열어야 하니까 개발했어. 초기 판매 불안정했어. 그런데 개선하면서 자리 잡았어. 결국 히트쳤어. 불확실함 감수했기 때문이야. 확실함만 추구했으면 도태됐을 거야. 불확실함은 정보 부족이야? 정보 없으니까 예측 못해. 어렵지. 그런데 이게 기회의 신호야. 정보 없다는 건 시장이 미성숙하다는 뜻이야. 개척 여지 있다는 거지. 먼저 들어가서 정보 만들는데 현대조선 새로운 선종 개발할 때 불확실했어. 수요 있을까? 기술 가능할까? 수익 날까? 모르는 게 많았어. 확실한 건 기존 선박만 만드는 거야. 간전하지. 그런데 성장한 게 있어? 경쟁사들이랑 똑같으니까 새 선종 도전했어. 수년 걸렸어. 시행착오 많았어. 그런데 성공하니까 신시장 열렸어. 불확실함이 성장 만든 거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불확실하다고 피하지 마. 불확실함이 청춘의 특권이야. 이럴 게 적을 때 도전해야 해. 나이 들면 확실함 추구하게 돼. 안전 필요하니까. 그런데 젊을 땐 달라. 불확실함 끼어들 수 있어.
기회야. 창업이 불확실해. 맞아. 그래서 기회야. 확실하면 다들 해. 불확실하니까 안 하는 거야. 네가 하면 선점이야. 현대중공업 해양시 추선 처음 만들 때도 몰랐어. 어떻게 만드는지. 기술 자료 별로 없었어. 다 불확실해서 확실한 건 안 만드는 거야. 기존 선박만 만들면 안전해. 그런데 미래가 없어. 시장 확대한대. 불확실해도 시작했어. 해외 기술자 데려오고 시행착오 겪고 10년 걸려서 완성했어. 그게 신성장 동력 됐어. 불확실함 관리하는 법 있어. 작게 시작해. 공부 걸지 마. 일부러 테스트해. 배우면서 키워. 무작정 뛰어들면 위험해.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야. 최악의 경우 생각하고 감당 가능하면 가는 거지. 현대백화점 신규 점포 낼 때도 불확실했어. 능력 수용 확실하지 않았어. 경쟁도 예측 어려웠고 확실한 건 안 내는 거야. 기존 점포만 운영하면 안전해. 그런데 성장 없어. 그냥 점유율 못 늘려. 출점했어. 초기 매출 예상보다 낮았어. 그런데 마케팅 강화하고 상품 조정하면서 올렸어. 지금은 수익점이야. 불확실함 극복한 사람이 시장 리더, 대역 불확실함 뚫고 들어갔으니까 경험 쌓였어. 노하우 생겼어.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텐 확실해 보여. 선발주자라 길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리스크 적어. 이 수익도 적지. 현대전자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도 불확실했어. 시장 완성 안 됐고 시장 크게 몰랐어. 수백억 투자인데 확실한 건 안 하는 거야. 기존 라인만 돌리면 안전해. 그런데 기술 지쳐져. 경쟁력 잃어 투자했어. 몇 년 적자였어. 그런데 기술을 완성되니까 수익 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주력 사업이야. 불확실함 두려워하면 기회 못 잡아. 확실한 것만 하면 평범해져. 불확실함 뛰어드는 사람이 특별해져.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척도 그래. 물동량 확실하지 않았어. 그 항로 수익 날지 몰랐어. 불확실했지. 확실한 건 기존 항로만 다니는 거야. 옛날 안전해. 그런데 성장 한계에 있어. 시장 점유율 그대로야. 신규 항로 열었어. 초기 적자였어. 그런데 점차 물동량 늘었어. 지금은 주력 항로야. 불확실함이 성장 만든 거야. 불확실한 만나면 물어봐. 이게 위험인가 기회인가? 대부분 기회야. 관점만 바꾸면 돼. 불확실함은 미지의 땅이야. 탐험할 곳이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설렐 일이야. 거기서 보물 찾는 거야. 현대그룹도 불확실함 속에서 자라. 확실한 것만 했으면 여기 못 왔어. 불확실함을 피해로 본 거야. 그게 성장 비결이야. 현대건설 사업 확장하던 시기였어. 일감 계속 받았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 공사 10여 개동시 진행했어. 그런데 문제 생기기 시작했어. 관리 안 돼. 현장마다 인력 부족하고 자재 딸리고 품질 떨어지고 공기 밀렸어. 억지로 끌고 가니까 악순환이었어. 새 공사 받아도 제대로 못해. 평탄 나빠지기 시작했지. 결단했어. 신규 입찰 중단했어. 기존 공사 마무리에 집중하자고 비운 거야. 이 욕심을 6개월 동안 신규 안 받았어. 기존 프로젝트만 집중했어. 하나씩 제대로 끝냈어. 품질 회복됐어. 그 뒤 다시 입찰 시작했어. 이번엔 선별적으로 감당 가능한 만큼만. 오히려 수익 좋아졌어. 비우기 때문에 채울 수 있었어. 사람들은 계속 채우려고 해.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런데 그릇이 넘치면 다 흘러. 결국 아무것도 못 담아. 비워야 해. 불필요한 거 덜어내야 해. 그래야 중요한 거 담을 공간 생겨. 현대자동차 모델 라인 처음엔 다양하게 만들려고 했어. 소형부터 대형까지 종류 많았지. 그런데 집중 안 됐어. 각 모델 품질이 중간이었어. 어느 것도 경쟁력 없었어. 다 하려다 다 못한 거야. 전략 바꿨어. 줄였어. 핵심 몇 개만 남기고 거기 자원 집중했어. 그냥 갖고 올라가서 소수 모델로 성공해서 다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나았어. 비웠더니 제대로 채울 수 있었어. 멈춤도 마찬가지야. 계속 달리면 지쳐 방향도 못 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돼. 멈춰야 해. 재점검해야 해.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방법이 효율적인가? 생각할 시간 필요해. 현대조선 생산 라인도 그랬어. 네, 가동해서 쉬지 않고 돌렸어. 생산량 많으니까 좋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설비 고장 늘었어.
정비 시간 없이 돌리니까 불량도 많아졌어. 급하게 하니까 실수나 생산 중단했어. 일주일 멈추고 전체 점검했어. 설비 정비하고 공정 개선하고 재교육도 했어. 다시 가동하니까 효율 올라갔어. 물량 줄고 고장 줄었어. 멈춤이 더 빠른 길이었어. 젊은 사람들 봐. 쉬지 않고 달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자격증 따고 이제 바빠 보여. 열심히 해보여. 그런데 소진대 번아웃과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돼. 계속 달렸기 때문이야. 중간에 멈춰야 해. 쉬어야 해. 비워야 해. 그래야 올해가 마라톤처럼.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관리도 배웠어. 동시 프로젝트 많으면 효율 떨어져. 인력 분산되고 집중 안 되고. 프로젝트 수 제한했어. 한 번에 이만큼만. 하나 끝나면 다음 시작. 순차적으로 효율 올라갔어. 욕심 비웠더니 성과 나왔어. 집중 효과였어. 카무나 비용은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야. 중요한 거 위에 덜 중요한 거 버리는 거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 다 집중해야 해. 그게 비움이야. 현대백화점 운영도 그래. 모든 브랜드 다 드리려고 했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매장 복잡해졌어. 고객 혼란스러워했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너무 많아서 브랜드 정리했어. 선별했어. 핵심 브랜드만 남겼어. 그럼 여유 생겼어.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비웠더니 같이 올라갔어. 적은 게 더 많은 거였어. 멈춤은 준비야. 다음 도약이야. 쉬는 게 아니야. 충전하는 거지. 운동선수 봐. 시즌 끝나면 쉬어. 몸 회복하고 전략 짜고 다음 시즌 준비해. 멈춤이 더 나은 성적 만들어. 현대전자 연구팀도 중간에 멈춰. 계속 실험만 하잖아. 데이터 분석하고 방향제 설정하고 그럼 멈춤이 돌파고 찾아줘. 무작정 달리는 게 빠른 게 아니야. 방향 맞춰 달리는 게 빠른 거야. 방향 버리면 멈춰야 해. 지금 너무 타파 일정 꽉 차 있어. 그럼 위험 신호야. 비워야 해. 덜어내야 해. 스케줄 절반으로 줄여봐. 중요한 것만 남기고 여유 생겨. 집중돼. 성과도 좋아져. 현대상선도 배웠어. 선박 불가동하면 효율 떨어져. 정비 시간 없으니까. 고장나면 더 큰 손실이야. 그때 멈춤 만들었어. 정기정비 일정. 그때는 완전히 멈춰. 점검하고 수리하고 다시 운항하면 컨디션 최상이야. 고장 적고 효율 좋아. 멈춤이 더 오래 달리게 해줘. 비움과 멈춤은 약함이 아니야. 전략이야. 강해지기, 더 많이 담기, 더 멀리 가기야. 현대그룹도 때로 멈췄어. 사업 정리했어. 안 되는 거 과감히 접었어. 비웠어. 그래서 핵심 사업 키울 수 있었어. 계속 달리기만 했으면 방향 못 봤을 거야. 멈춰서 재정비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야. 비용과 멈춤이 힘이야. 현대 건조건설 공사 품질 올리던 얘기야.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했어. 새 시스템 바꾸고 그냥 큰 변화 시도했지. 그런데 혼란 많았어. 직원들 적응 못해. 장비 다루는 법 서툴고 오히려 효율 떨어졌어. 방법 바꿨어. 꽤 개선하기로 했어. 오늘은 거푸집 설치 방법 하나 개선. 내일은 콘크리트 타설 순서 하나. 조정 작은 변화니까 쉬웠어. 직원들 부담 없었어. 하나. 익숙해지면 다음 거 개선. 매일 조금씩. 1년 지나니까 공장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품질 올라가서. 그런 개선들이 모여서 큰 변화 만든 거야.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 좋아해. 한 방에 바꾸는 거. 드라마틱하잖아.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 그냥 극적인 변화는 저항 크고 실패 확률 작은 적고 성공 확률 높아. 누적되면 더 커. 현대 자동차 품질 개선도 그랬어. 불량률 낮추려고 생산 라인 전체 바꿀 수 있었어. 막대한 투자였지. 대신 작은 개선 택했어. 매주 불량 원인 하나씩 찾아서 고쳤어. 순서 건조 검사 기준 하나하나 미세한 거였어. 그런데 계속하니까 불량률 뚝뚝 떨어졌어. 1년은 개선의 힘이야. 개선은 습관이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하는 거지.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일본 기업들이 강한 이유야. 문화 가이젠이라고 하지. 작은 개선 계속하는 거 멈추지 않아. 우리도 도입했어. 현장마다 개선 제안 받았어. 작은 거라도 좋다고 때문에 제한 별로 없었어. 그런데 문화 정착되니까 쏟아졌어. 직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개선했어. 현대조선 용접 불량 줄인 것도 작은 개선이었어. 용접 각도
조정전류 미세한 차이야. 그런데 이게 모이니까 불량률 확 떨어졌어. 센터에서 수십 개 결과야. 한 번에 큰 변화 시대였으면 실패했을 거야.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도 어려웠을 거고 잣대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인생 한 방에 다 뿌려고 하지 마. 매일 조금씩 받고 그게 확실해. 오늘 책 한 페이지 읽고 내일도 한 페이지, 1년이면 165페이지야. 책 한 권 넘어 작은 습관이 큰 변화야. 운동도 그래. 첫날 2시간 하면 못해. 역통에 지쳐서 내일 10분씩 해. 1년 하면 몸 달라져.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해. 그게 비결이야. 크게 시작하면 지쳐서 포기해. 현대중공업 안전사고 줄인 것도 작은 개선이었어. 안전장비 착용률을 올리려고 단속 강화할 수 있어서 처벌 늘리고. 그런데 다른 방법 택했어. 맨날 매주 안전교육 10분씩 사고 사례 공유하고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작은 변화였어. 그런데 직원들 인식 바뀌었어.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어. 점점 낮아졌어. 개선은 강요가 이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해. 그런 개선은 이해시키기 쉬워. 큰 변화는 저항만 불러. 매일 개선할 거 하나씩 찾아봐. 일하는 생활 뭐든 오늘보다 나은 애를 만드는 거야. 고객 서비스도 작은 개선 누적이야. 인사말 동선 조명 받기 하나하나 작아. 그런데 모이니까 고객 경험 달라졌어. 만족도 올라갔어. 한 번에 바꿨으면 혼란스러웠을 거야. 점진적이라 자연스러웠어. 개선은 끝이 없어. 완벽 없어. 항상 나아질 여지 있어.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야. 만족하는 순간 정체돼. 경쟁사한테 밀려 계속 개선해야 앞서가. 현대전자 수율 올린 것도 작은 개선 연속이었어요. 정온도 1도 시간 1초씩 미세 조정이야. 1000번 넘게 시도했어. 이 대부분 별 차이 없었어. 그런데 조금씩 나아졌어. 그리고 목표 수율 달성했어. 한 번에 크게 바꿨으면 찾기 어려웠을 거야. 작게 바꾸니까 원인 파악 쉬웠어. 효과 측정도 명확했고. 문화 만들려면 실패 허용해야. 시도했는데 안 됐어. 괜찮아 배운 거야. 다시 시도해. 처벌하면 아무도 안 해. 안전하게 천상 유지만 해. 그런 발전 없어. 현대상선 연료 효율 개선도 작은 거였어. 항속고 그 일 조정 강로 10마일씩 평점 접대 방법 조금씩 바꾸고 작은 개선 수십 개 모으니까 연료비 10% 절감돼서 큰 돈이야. 작은 개선이 큰 이익 만든 거야. 지금 개선할 거 하나 찾아봐. 작은 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시작해. 내일도 하나 올해도 하나. 1년 하면 365개 개선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 돼 있을 거야. 성공은 급적이지 않아. 지루해. 내일 비슷한 개선 반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작은 개선이 위대한 만들어 현대그룹도 하루아침에 여기 온 거 아니야. 10년 작은 개선 누적이야.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 그게 모여서 지금이야. 큰 변화 꿈꾸지 마. 작은 개선 실천해. 이제 멈추지 말고 그게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야. 김계속 남들이 등을 돌린 순간 기회는 얼굴을 드러낸다. 현대건설 베트남 전쟁 끝난 직후 얘기야. 70년대 중반이었어. 전쟁 특수 사라지니까 건설업 침체됐어. 일감 뚝 끊게 건설사들 구조 조정 들어갔어. 직원 해고하고 장비 처분하고 다들 규모 줄였어. 업계 분위기 최악이었어. 그때 중동기에 봤어. 돈 넘쳤어. 인프라 건설 붐밀었지. 다들 알았어. 그런데 안 갔어. 왜 안 갔을까? 위험해 보였으니까. 그냥 뭔가 다르고 정치 불안정하고 다들 등 돌렸어. 고리가 갔어. 남들 등 돌린 그 순간 정장 적었어. 따기 쉬웠어. 시위에 독차지했지. 10년 뒤엔 다들 중동 가려고 아우성이었어. 그때는 이미 우리가 자리 잡았어. 점점 효과 누렸어. 사람들은 다들 주목할 때 뛰어들어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늦어. 이미 경쟁 그 심해 등 돌릴 때 들어가야 해. 무서워 보이니까 경쟁 없어. 기회 크게 열려있어. 근데 조선 80년대 초 조선 불황 얘기했잖아. 성과 폭락하고 수주 끊기고 들 문 닫고 다들 등 돌렸어. 우리는 반대로 갔어.
늘리고 인력 키워서 미쳤다고 했지. 다들 줄일 때 늘리니까 몇 년 뒤에 시장 회복됐어. 우주 폭발했어. 조선소 남아있는 곳 별로 없었어. 우리한테 몰렸어. 등 돌린 순간이 진입적기야. 가격 싸고 경쟁 없고 다리 잡기 딱 좋아. 물론 리스크 있어. 당연해. 등 돌리는 이유 있으니까 그 이유 분석해. 일시적 문제면 기회야. 구조적 문제면 피해야 해. 구분할 줄 알아야 해. 현대자동차 미국 진출도 그랬어. 80년대 후반 한국차 이미지 최악이었어. 품질 나쁘다는 인식. 다들 미국 시장 포기했어. 우리는 갔어. 돌린 시장이니까. 경쟁사 없었어. 물론 고생했어. 초기 판매 편없었지. 포기 안 했어. 품질 올리고 서비스 강화하고. 지금은 주요 브랜드야. 등 돌렸던 시장이 효자 시장 됐어. 등 돌린 곳에는 이유 있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해. 하마자. 그래서 기회야. 극복하면 독점이니까. 젊은 사람들 봐. 다들 가는 과 선택해. 인기 있는 직업 선택해.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데 경쟁 심해. 취업 어렵고 연봉 낮아. 다들 몰리니까 등 돌린 분야 봐. 기회 있어. 비행기 감옥이나 직업. 왜 비행기일까? 어렵거나 이미지 안 좋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수요 있어. 사람 없어서 귀해. 거기 들어가면 경쟁 없어. 빨리 성장해. 좋아져. 남들 등 돌린 곳이 블루오션이야.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도 남들 안 하던 거였어. 기술 어렵고 투자 크고 다들 등 돌렸어. 저녁에 독점이었어. 물론 초기 좋다 컸어. 그런데 시장 커지니까 수입 폭발했어. 등 돌린 분야가 주력이 된 거야. 분명히 중요해. 너무 일찍 들어가면 시장 없어. 너무 늦게 들어가면 경쟁 생겨. 딱 등 돌릴 때 들어가야 해. 어떻게 알아? 다들 포기한다고 할 때, 전망 없다고 할 때, 그때가 적기야. 바닥 찍은 거니까. 현대백화점 지방 진출도 그랬어. 다들 서울만 했어. 지방은 시장 갔다고 등 돌렸어. 우리 지방 갔어. 경쟁 없었어. 선점했어. 기업 발전하니까 우리가 중심 됐어. 서울보다 수익 좋은 곳 많아. 등 돌린 시장은 텅 비어 있어. 무섭게 보여. 그런데 그게 기회야. 주인 되는 거야. 나중에 사람들 몰려와. 그때는 너 주인이야. 그 게임 룰 내가 만들어. 선발주자. 이익 누리는 거지. 현대전자 반도체도 남들 텅 돌렸어. 국내 반도체 산업 없었어. 굶어졌지. 다들 안 했어. 우리가 했어. 엄청난 투자했어. 10년 넘게 적자했어. 늘 미쳤다고 했어. 지금 봐. 국가기관 산업이야. 우리 주력 사업이야. 등 돌렸던 분야가 제일 큰 거야. 등 돌린 순간 놓치지 마. 그때가 기회야. 망설이지 마. 계산하고 들어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무작정은 아니야. 준비하고 가는 거야. 현대상선도 불황에 배 샀어. 갈 때 샀어. 다들 등 돌렸으니까 성가 싸더라고. 현대시멘트 초창기 일이야. 공장 돌리는데 생산량이 경쟁사 절반도 안 됐어. 기계도 낡고 기술도 뒤처지고 주변에서 다들 포기하라고 했지. 그때 생각했어. 빠르게 못 가면 천천히라도 가자. 매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자. 작업자들한테 말했어. 오늘 어제보다 시멘트 한 포대만 더 만들어 보자고. 하루에 한 포대 차이야. 별것 아닌 것 같지. 근데 한 달 지나니까 30포대 차이고 1년 지나니까 365포대 차이야. 그런 차이가 쌓이는 거지. 처음 6개월은 변화 못 느꼈어. 여전히 경쟁사보다 느렸고 시장 점유율도 낮았어. 주변에서 비웃었지. 저 속도로 언제 따라잡냐고. 근데 1년 지나니까 달라졌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 품질도 안정됐고 작업자들 숙련도도 올라갔지. 천천히 가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실력이 쌓인 거야. 2년째 되니까 경쟁사랑 비슷해졌어. 3년째는 앞섰지. 빠른 속도로 시작한 경쟁사는 중간에 지쳐서 멈췄어. 우리는 느려도 계속 갔으니까 결국 이긴 거야. 근데 제철소 건설할 때도 비슷했어. 다른 나라 제철소는 3년 만에 짓는데 우리는 5년 걸렸어.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딸리고 진도가 느렸지. 매일 현장 나가서 확인했어. 오늘은 철근 몇 톤 들어갔나, 콘크리트는 얼마나 부었나. 작은 진전이라도 확인하면서 갔어.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주변에서 걱정했어. 저 속도로 완공하겠냐고. 중간에 자금 떨어지면 어쩌냐고. 근데 포기 안 했어. 느려도 매일 조금씩 전진했지. 5년 걸려서 완공했어. 늦게 완공했지만
제대로 지었어. 빨리 지으려던 다른 회사는 부실공사로 나중에 문제 생겼어. 포니 개발할 때 기억나? 일본 자동차 회사는 신차 개발에 2년 걸리는데 우리는 4년 걸렸어. 기술력 차이가 컸으니까 매주 회의했어. 이번 주는 엔진 출력 몇 마리 올렸나? 연비는 얼마나 개선됐나? 작은 개선이라도 기록하고 축하했어. 느려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했으니까. 4년 걸려서 포니 출시했어. 늦었지만 성능은 괜찮았어. 초기 판매는 느렸는데 품질 입소문 나면서 판매량 늘었지. 빠르게 출시한 차들은 품질 문제로 리콜됐는데 포니는 끝까지 갔어. 현대건설 해외 공사도 그랬어. 중동 현장에서 진도가 안 나갔어. 장비 고장나고 자재 안 오고 예정보다 6개월 늦어졌지. 현장 소장이 조급해했어. 이러다 위약금 불게 생겼다고. 그래도 말했어. 급하게 하다 사고 나면 더 늦어진다고. 느려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하자고. 결국 6개월 늦게 완공했어. 계약금 조금 냈지만 품질은 완벽했어. 발주처가 만족해서 다음 공사 또 우리한테 줬어. 빨리 하려던 경쟁사는 부실공사로 소송당했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알지? 토끼는 빠른데 중간에 차고 거북이는 느린데 끝까지 가서 이겼다는 거. 그게 진짜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근데 조선소 첫 배 건조할 때 생각나. 일본 조선소는 6개월 만에 배 한 척 만드는데 우리는 1년 걸렸어. 용접 기술도 부족하고 설계도 서툴렀으니까 저녁에 조금씩 배웠어. 일본 기술자한테 용접 기법 배우고 설계도 보는 법 익히고 느렸지만 매일 나아졌어. 멈추지 않으니까 실력이 쌓였지. 1년 걸려서 첫 배 완성했어. 늦었지만 품질은 짝이었어. 선주가 만족했어. 다음 배부터는 10년 뒤에는 조선소만큼 빨라졌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 이제 빠르게 가는데 엉뚱한 곳 가면 소용없어. 그래도 제대로 가면 목적지 다 그게 중요한 거야.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일본 회사들은 10년 앞서 있었어. 이제 우리는 뒤처졌지.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 걸릴 것 같았어. 그래도 시작했어. 매년 조금씩 기술 격차 좁혔어. 처음엔 10년 차이였는데 5년 뒤에는 5년 차이로 줄었어. 10년 뒤에는 동등해졌지. 늦었지만 멈추지 않았어. 경쟁사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방향 바꿨는데 우리는 한 길만 갔어. 그래서 결국 따라잡은 거야. 사람들은 빠른 성공 좋아해. 단번에 크게 벌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대부분은 느리게 가해. 느려도 괜찮아. 멈추지만 않으면 돼. 현대백화점 처음 열었을 때 일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어. 옆 백화점은 1000만 원씩 팔았지. 10배 차이였어. 빠르게 따라잡고 싶었지만 안 됐어. 그래도 매일 개선했어. 매장 배치 바꾸고 상품 구성 바꾸고 직원 교육하고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매출 올리려고 노력했어. 1년 지나니까 일 매출 200만 원 됐어. 2년 지나니까 500만 원, 3년 지나니까 1000만 원 늘었지만 꾸준히 올랐어. 2년 뒤에는 역 백화점 따라잡았지. 꾸준함이 재능이죠. 재능 있어도 게으르면 못 가. 재능 없어도 꾸준하면 멀리 가.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현대건설 동네 공사 수주할 때 경험이야. 처음엔 소형 공사만 따냈어. 대형 공사는 큰 회사들 차지했지. 이제 빠르게 큰 공사 따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그래도 작은 공사 성실하게 했어. 하나하나 완벽하게 마무리했지. 품질 평판 쌓이니까 조금씩 큰 공사 기회 왔어. 10년 걸렸어. 10년 동안 작은 공사 수백 건 하면서 실력 쌓았지. 그리고 드디어 대형 공사 수주했어. 빠르게 큰 곳 따낸 회사들은 중간에 부도났는데 우리는 끝까지 갔어. 느린 게 답답해 보여도 실은 안전해. 이제 빠르게 가면 넘어지기 쉬워. 느리게 가면 중심 잡고 갈 수 있어.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야. 현대 상선 운영할 때도 느렸어. 그러면 작은 화물선 몇 척만 있었어. 큰 회사들은 수십 척씩 운영했지. 빠르게 따라잡고 싶었지만 자금이 없었어. 매년 배 한두 척씩 늘렸어. 늘렸지만 부채 안 지고 안전하게 늘렸지. 10년 뒤에는 수십 척 됐어. 빠르게 늘린 회사들은 부채 많아서 위기 때 무너졌는데 우리는 버텼어. 목적지가 분명하면 속도는 문제 안 돼. 빠르든 느리든 결국 도착하니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느려도 매일 한 걸음씩 가지. 1년이면 산 165걸음이야. 10년이면 산 1650 걸음이고 그만큼 가면 어딘가는 도착해 있어. 주변 사람들 속도에 휘둘리지 마. 남들 빨리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 이 속도로가 느려도 꾸준하면 결국 앞서게 돼 있어.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에 큰 문제 생겼어. 설계 오류로 공사 중단됐지. 수억 원 손해 나는 상황이었어. 팀장이 보고 왔어. 설계팀 책임이라고 누구 탓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 지금 중요한 게 누구 탓인가 아니면 해결인가. 해결 방법 찾아오라고 했지. 다 이틀 뒤 다시 왔어. 설계 수정 방안 3가지 가져왔더라고. 각각 비용이랑 시간 계산해서 그중 하나 선택해서 진행했어. 3주 만에 문제 해결됐지. 문제 생기면 2가지 태도가 있어. 누구 탓할까 찾는 태도랑 어떻게 풀까 찾는 태도. 전자는 문제 키우고 후자는 문제 추려. 현대제철 원자재 수급 차질 생긴 적 있어. 철광석 배송이 한 달 늦어진다는 거야. 생산 중단 위기였지. 구매팀장이 와서 선박회사 탓했어. 약속 안 지켰다고. 그래서 말했어. 탓해서 철광석 빨리 오나 대안 찾아야지. 대안 3개 가져왔어. 선박회사 긴급 용선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소량 구매하거나 생산 계획 조정하거나 조합해서 진행해서 생산 차질 최소화했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결과만 들어. 문제 앞에서 위축되면 문제가 커져 보여. 문제 앞에서 침착하면 해결책이 보여.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중에 용접 불량 발견됐어. 이런 구조물이라 다시 하려면 한 달 걸려. 앞뒤 지연 위기였지. 현장 팀장이 패닉 상태였어. 어쩌냐고 난리였지. 그래서 물었어. 체를 다시 해야 하나 아니면 부분 수리 가능한가. 기술팀 불러서 검토하게 했어. 알고 보니 핵심 부위만 재용접하면 됐어. 일주일이면 해결 가능했지. 침착하게 분석하니까 방법 나온 거야. 문제는 감정적으로 보면 산처럼 커 보여. 냉정하게 보면 언덕 정도야. 또 차이가 크게 차이 만드는 거지. 현대자동차 신차 출시 직전에 결함 발견됐어. 브레이크 부품 문제였어. 출시 연기하면 수십억 손해였지. 마케팅 팀은 연기하자고 했고 생산팀은 강행하자고 했어.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멈추게 했어.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지. 안전이 우선이야. 결함 있는 차 팔 수 없어. 출시 연기하고 부품 교체했어. 한 달 늦었지만 안전한 차 내놨어. 나중에 품절 평판으로 더 많이 팔았지. 문제 해결할 때 중요한 건 우선순위야.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정하고 그걸 지키면서 해결하는 거지. 현대건설 해외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생겼어. 중단 위기였지. 현장 소장이 본사에 지원 요청해서 인력 보내달라고. 근데 시간 걸려. 그 사이 공사 멈추면 손해니까 다른 방법 찾으라고 했어. 협상팀 보내서 현지 인부들이랑 대화했어. 요구사항 들어보니까 임금 문제가 아니라 작업 환경 문제였어. 화장실이랑 휴게실 개선해주니까 다 풀렸지. 문제의 진짜 원인 찾는 게 중요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깊이 들여다봐야 진짜 원인 보이고 제대로 된 해결책. 나와 현대증권 시스템 오류로 거래 중단된 적이 있어. 큰 손실 위기였지. 다비지 팀은 시스템 탓하고 운영팀은 IT팀 탓했어. 회의 소집했어. 탓하지 말고 복구 방안 말하라고 했지. 백업 시스템 가동하고 데이터 복원하고 3시간 만에 재개했어. 손실 최소화했지.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협력이야.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 찾아야 빨라. 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 고장났을 때 기억나. 수리하려면 3일 걸린다고 했어. 그동안 생산 중단이야. 큰 손실이지. 긴급 점검했어. 꼭 3일 걸려야 하나. 교대로 작업하면 단축 가능한가. 전문가들 모아서 방법 찾았어. 이 14시간 만에 수리 끝냈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태도 바꾸면 가능해져 안 된다고 포기하는 태도냐 어떻게든 된다고 찾는 태도냐에 따라 결과 달라.
현대백화점 화재 사고 났을 때 일이야. 큰 피해는 없었는데 영업 중단됐어. 복구에 일주일 걸린다고 했지. 직원들 모아서 물었어. 일주일 동안 손 놓고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거 할 거냐. 임시 매장 만들자고 제안했어. 주차장에 천막 치고 임시 매장 열었어. 사흘 만에 영업 재개했지. 매출은 줄었지만 고객들한테 신뢰 얻었어. 문제 상황에서도 훼손당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문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잘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 높일 수 있어. 현대카드 시스템 해킹 시도 당한 적 있어. 고객 정보 유출 위기였지. 보안팀이 급하게 막았는데 불안했어. 회의했어. 이번 기회에 보안 전체 점검하자고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직원 교육 강화하고 덕분에 이후로는 더 안전해졌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개선 기회로 봐. 그런 문제가 오히려 도움돼. 인력사 다 산에서 부품 못 받게 된 거야. 생산 중단 위기였지. 구매팀이 허둥댔어. 어쩌냐고 그냥 찾아보라고 했어. 이틀 만에 3군데 찾아냈어. 조건 협상했어. 일주일 만에 공급 체계했지. 위기였지만 다변화 기회가 됐어. 한 곳에만 의존하던 걸 여러 곳으로 분산한 거야. 문제 해결 태도는 습관이야. 한번 제대로 해결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해피하면 다음에도 해피해. 습관이 인생 만드는 거지. 현대 클로비스 물류대란대 경험이야. 항만 파업으로 화물 못 보내게 돼서 고객들 난리였지. 직원들 불러서 말했어. 지금 우리 태도가 평판 만든다고 최선 다해서 대응하자고. 항공물류로 전환하고 육로우회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했어. 더 들었지만 고객들 만족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 다했다고. 그 이후로 오히려 신뢰 높아져서 거래 늘었어. 문제는 누구한테나 할 수 없어. 내 대응은 선택이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생 결정하는 거지. 지금 문제 있으면 탓하지 마. 해결 방법 찾아. 불가능해 보여도 방법 있어. 태도 바꾸면 보여.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 비결이야. 현대 종합상사 무역사업 확장할 때였어. 지금 계획대로 중국 시장 공략했는데 안 풀렸어. 6개월 동안 찹자만 쌓였지. 임원들 모아서 회의했어. 중국 포기하고 다른 시장 가자는 의견 나왔어. 근데 물었지. 중국이 문제인가? 아니면 방법이 문제인가? 분석해보니까 시장은 맞는데 접근 방식이 틀렸어. 기업 상대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걸로 기준 바꿨 3개월 만에 흑자 전환됐어. 시장은 맞았는데 기준이 틀렸던 거야. 기준 새로 세우니까 길 보이더라고. 길 잃었다고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더 헤매. 움직이면서 기준 다시 세워야 해. 그게 방향 찾는 방법. 현대산업개발부동산 사업할 때 기억나.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하는데 안 팔렸어. 가격 문제인 줄 알고 낮췄는데도 안 됐지. 마케팅 팀이 답답해했어. 가격도 낮췄는데 왜 안 팔리냐고. 시장 조사 다시 했어. 알고 보니까 가격이 아니라 평형 구성이 문제였어. 연평형만 많았는데 시장은 중형 원했던 거야. 설계 변경해서 중형 늘렸어. 한 달 만에 완판됐지. 기준 바꾸니까 풀린 거야. 잘못된 기준 붙잡고 있으면 계속 헤매. 좀 의심하고 새로 세울 줄 알아야 해. 현대위야. 기계부품 제조할 때 일이야. 고급 시장 공략하려고 고가 전략하는데 주문 안 들어왔어. 1년 동안 적자였지. 기술은 좋았어. 품질도 뛰어났고. 근데 왜 안 팔릴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어. 고급 시장은 브랜드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는 신규 업체였던 거야. 좀 바꿨어. 고급 시장 말고 중급 시장부터 시작하자고. 실적 쌓아서 신뢰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급 가자고. 2년 뒤에 고급 시장 진입 성공했지. 이랬을 때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이야. 원래 계획 틀렸으면 인정하고 바꿔야 해. 현대리바트 가구 사업 시작할 때 고급 가구만 만들었어. 그냥 입점 목표였지. 근데 판매 부진했어. 디자인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왜 안 팔릴까? 조사했더니 가격대가 시장이랑 안 맞았어. 고급 가구 사는 사람들은 수입 브랜드 선호했던 거야. 기준 수정했어. 중고가 시장 공략하자고 디자인 유지하면서 가격 낮춘 라인 만들었지. 2년 만에 매출 3배 늘었어. 그때 중요한 건 시장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게 기준이 돼야 해. 현대로템 철도 차량 수출할 때 경험이야. 유럽 시장 공략했는데 입찰 계속 떨어졌어. 기술 기준 맞췄는데도 안 됐지. 알고 보니까 유럽은 기술만 보는 게 아니었어. 장점 안전 기준 다 까다로웠던 거야. 우리 기준이랑 달랐지. 기준 다시 세웠어. 유럽 기준 전부 충족하는 걸로. 그냥 개발 기간 1년 더 걸렸지만 제대로 맞췄어. 그 다음 입찰부터 성공하기 시작했지. 잘못된 기준은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다짐부터 제대로 세워야 노력이 결과로 이어져. 현대엘리베이터 진출할 때도 비슷했어. 일본 기준으로 만든 제품 동남아 수출했는데 오장 많이 났어. 습도랑 온도가 달랐던 거야. 팀이 당황했어. 일본에선 멀쩡했는데 왜 여기선 고장나냐고. 환경이 다르니까 기준도 달라야 하는 거야. 동남아 환경 맞춘 새 기준 세웠어. 방습 강화하고 고온 대응 부품 바꾸고 걸렸지만 제대로 만들었어. 전부터 고장 안 나고 평판 좋아졌지. 기준은 상황에 맞춰야 해. 한 곳에서 맞는 기준이 다른 곳에선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캐피탈 여신 사업 초기에 대기업만 상대했어. 안전하니까. 근데 성장 더뎠어. 대기업은 금리 낮게 요구했거든. 중소기업도 대상에 넣자고 리스크 관리 기준 새로 세웠지. 중소기업 심사 기준 만들고 리스크 분산 시스템 갖췄어. 2년 만에 사업 규모 2배 됐지. 좀 바꾸니까 성장 속도 달라진 거야. 기준 세울 때는 목표가 명확해야 해. 뭘 이루고 싶은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기준 세울 수 있어.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만들 때 일이야. 처음엔 내구성 기준만 높게 잡았어. 오래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지. 근데 시장 조사하니까 고객들은 연비도 중요하게 봤어. 유리비 부담 크니까 기준에 연비 추가했어. 내 구성이랑 연비 둘 다 잡는 걸로 개발 어려웠지만 해냈어. 출시하니까 반응 좋았어. 경쟁사보다 연비 20 좋다고 홍보했더니 주문 쏟아졌지. 기준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여러 요소 균형 맞춰야 해. 한쪽만 잡으면 다른 쪽 놓치니까.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할 때 기억나. 처음엔 고급 관광객 목표로 고가 상품만 만들었어. 근데 수요 적었지. 휘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야. 좀 바꿨어. 대중 관광 가격 낮추고 접근성 높이고 참여자 10배 늘었어. 기준 세울 때 시장 규모 고려 안 하면 틀려. 이제 아무리 져도 시장 작으면 소용없어. 현대제철 특수강 개발할 때도 그랬어. 최고 품질만 목표로 너무 높아졌어. 갈 곳이 없었지. 기준 조정해서 적정 가격으로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쓸만한 걸로 시장 반응 좋았어. 가성비가 기준이 된 거야. 강력한 기준보다 적절한 기준이나 시장이 원하는 수준 맞추는 게 중요해. 현대에면 소프트 내비게이션 개발할 때 경험이야. 저녁에 그 다음날 뭐든 다 되는 걸로. 근데 소비자들 어려워했어. 너무 복잡했던 거야. 기준 바꿨어. 단순하게 쉽게 꼭 필요한 기능만 넣고 직관적으로 판매량 확 늘었지. 세울 때 사용자 입장 고려해야 해. 만드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쓰는 사람 기준이어야 해. 현대오토에버 T-솔루션 개발할 때 기술 중심으로 가서 다 넣었지. 근데 고객들 불편해서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 안 됐던 거야. 기준 수정해서 호환성 우선으로 최신 기술보다 안정성 택했지. 또 올라가 세우는 게 아니야. 상대방 상황 고려해서 세워야 해. 현대의 터미널 저장 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 기준만 높게 잡았어. 그러고 나면 큰일이니까. 근데 효율이 떨어졌어. 안전이랑 균형 맞추는 새 기준 세웠어. 안전 유지하면서 효율 올리는 방법 찾았지.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고 프로세스 개선하고. 기준은 고정이 아니야. 상황 변하면 기준도 바뀌어야 해. 유연하게 조정할 줄 알아야 해. 현대큐천에 통신 사업할 때 품질만 강조했어. 빠르고 안정적인 거. 근데 가격 경쟁력 떨어졌어. 품질과 가격 균형 맞추는 기준 새로
세웠어. 점 품질에 경쟁력 있는 가격, 점유율 늘었지. 길 잃었을 때 제일 위험한 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잃었으면 멈춰서 기준 다시 봐야. 기준 바꾸는 게 패배가 아니야. 오히려 향량한 거야. 잘못된 격에 계속 가는 게 진짜 패배지. 지금 일이 안 풀리면 기준 점검해봐. 목표는 맞는데 기준이 틀렸을 수 있어. 기준 새로 세우면 길 보여.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 방법이야. 현대 전공기계 수출할 때 경험이야. 큰 전시에 나가서 홍보 열심히 했어. 부스 크게 만들고 직원 많이 배치하고. 근데 계약 별로 안 났어. 오히려 작은 상담에서 계약 많이 나왔어. 조용히 앉아서 고객이랑 깊게 대화하는 자리. 그래서 진짜 수요 파악하고 맞춤 제안했더니 성사됐지. 그 큰 소리는 관심 끌지만 계약은 작은 신호에서 나와. 진짜 원하는 거 조용히 듣는 게 중요해. 현대 미포 조선 수주 활동할 때 기억나. 대형 선주들한테 화려한 제안서 보냈어. 그래 반응 없었어. 작은 선주가 전화 왔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지. 근데 그 선주 만나보니까 괜찮았어. 규모는 작은데 계획이 확실했어. 정실하게 대응했더니 계약했고 나중에 대형 선주 소개해줬어. 작은 신호 무시하면 큰 기회 놓쳐. 모든 신호주에 깊게 봐야 해. 인더스트리얼 산업 철강 거래할 때도 그랬어. 큰 건설사만 신경 썼어. 작은 공장에서 문의 왔는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미뤘지. 자, 그 작은 공장이 나중에 중견 기업 됐어. 번역 안 했어. 처음에 무시당한 거 기억했던 거야. 다른 철강사랑 거래했지. 작은 신호도 소중히 다뤄야 해.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클 수 있어. 현대증권 고객 관리할 때 경험이야. VIP 고객만 신경 썼어. 소액 투자자는 자동 시스템으로만 대응했지. 소액 투자자 한 명이 둘만 제기했어. 상담 한번 해달라고 직원이 바쁘다고 미뤘어. 그 고객 경쟁사로 갖고 나중에 큰 고객 됐어. 작은 신호 놓치면 기회도 놓쳐. 크기로 판단하지 말고 내용으로 봐야 해. 근데 상선 화물 영업할 때 일이야. 대기업 파주만 공들였어. 중소화주는 신경 안 썼지. 중소화주 하나가 정기계약 제안했는데 물량 적다고 거절했어. 이하고 화주가 급성장했어. 수출 물량 빼. 다른 선사랑 계약했지. 우리는 기회 놓친 거야. 신호 크기가 아니라 신호 내용 봐야 해. 가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큰 기회야. 현대건설 핫도그 업체 선정할 때도 비슷했어. 큰 업체만 선호했어. 작은 업체가 기술력 좋다고 제안했는데 규모 작다고 안 받았죠. 업체가 특허 기술 개발해서 다른 건설사가 독점 계약 맺었어. 우리는 그 기술 못 쓰게 됐지. 나중에 경쟁력 차이 났어. 그런 신호에 큰 가치 숨어 있어.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해. 현대 자동차 부품사 관리할 때 기억나. 대형 부품사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럼 부품사는 관리 소홀했지. 그 작은 부품사가 품질 문제 제기했어. 우리 요구사항 너무 까다롭다고 대수롭지 않게 낭졌어. 그 부품사 폐업했고 부품 수급 차질 생겼지. 그런 신호가 위험 신호일 수 있어. 무시하면 큰 문제 될 수 있어. 현대카드 고객 불만 관리할 때 경험이야. 불만만 처리했어. 작은 불만은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지. 작은 불만 쌓이니까 큰 문제 됐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이미지 나빠졌어. 그런 불만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작은 신호 무시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돼. 초기에 잡아야 해. 근데 모비스 품질 관리할 때도 그랬어. 작은 결함 리포트 몇 건 들어왔어. 심각하지 않다고 넘겼지. 그 결함이 쌓이니까 신호 때 대응했으면 막을 수 있었어. 비용도 적게 들었을 거야. 작은 신호가 큰 사고 예방이야.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해. 현대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운영할 때 경험이야. 시스템 오류 몇 건 보고됐어. 가벼운 오류라서 나중에 수정하겠다고 했지. 오류 누적되니까 시스템 다운됐어. 물류 중단됐어. 처음 신호 때 수정했으면 문제 없었을 거야. 작은 신호 대응하는 게 큰 사고 막는 거야. 나중으로 미루지 마. 현대리바트
고객 피드백 받을 때도 비슷했어. 작은 불편 의견 많이 들어왔어. 심각하지 않다고 안 고쳤지. 경쟁사가 그 불판 개선한 제품 내놨어. 고객들 그쪽으로 갔어. 작은 신호 놓쳐서 시장 잃은 거야. 작은 신호에 시장 변화 숨어 있어. 빨리 캐치해야 선점에 현대로 된 고객 요구사항 받을 때 기억나. 작은 변경 요청 몇 개 왔어. 표준 아니라고 거절했지. 경쟁사가 받아줬어. 고객 만족했고 다음 계약도 경쟁사랑 했어. 작은 신호 대응 안 해서 고객 잃은 거야. 작은 신호가 고객 마음 보여줘. 신경 써야 관계 유지돼.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할 때 경험이야. 작은 소음 민원 들어왔어. 정상 범위라고 안 고쳤지. 소음 커지면서 고장났어. 비용 들여서 수리했어. 처음 신호 때 점검했으면 쉽게 고쳤을 거야. 그런 신호가 큰 고장 전조야. 초기 대응이 비용 줄여. 현대캐피탈 연체 관리할 때도 비슷했어. 소액 연체는 신경 안 썼어. 큰 금액만 관리했지. 소액 연체 쌓이니까 대출자 신용 나빠지고 결국 큰 금액 연체됐어. 처음부터 관리했으면 막을 수 있었어. 신호가 큰 위험 알려줘. 방치하지 말고 관리해야 해. 현대 건설기계 시장 조사할 때 기억나. 작은 트렌드 변화 감지됐어. 중요하지 않다고 넘겼지. 그 트렌드가 대세됐어. 경쟁사를 먼저 대응해서 시장 선점했어. 작은 신호 놓쳐서 기회 놓친 거야. 그런 신호에 트렌드 시작 보여. 빨리 읽어야 기회 잡아. 현대해상 직원 제안 받을 때 경험이야. 작은 개선 제안 많이 들어왔어. 시간 없다고 검토 안 했지. 나중에 보니까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 많았어. 다른 회사가 비슷한 거 실행해서 성공했어. 우리는 기회 놓친 거야. 이건 신호의 혁신 아이디어 숨어 있어. 무시하지 말고 검토해야 해. 현대제철 안전 관리할 때도 그랬어. 이건 아차 사고 보고 들어왔어. 큰 사고 아니라고 넘겼지. 비슷한 상황에서 큰 사고 났어. 작은 신호 때 대책 세웠으면 막을 수 있었어. 이건 신호가 큰 사고 예고해. 경청하고 대비해야 해. 현대에만 소프트 버그 리포트 받을 때 경험이야. 작은 버그 몇 개 들어왔어. 칙령적 아니라고 나중에 하겠다고 해. 버그 쌓이니까 사용자 경험 나빠졌어. 결점 낮아지고 다운로드 줄었어. 작은 신호 대응 안에서 평판 잃은 거야.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품질 만들어. 소리 하지마. 큰 소리는 이미 늦은 신호야. 작은 신호가 진짜 기회야. 조용히 귀 기울여봐. 이게 답 있어. 남들보다 빨리 쓰러지지 않으면 남들보다 빨리 일어선다. 현대상사 사업 초기에 경쟁사 5군데 있었어. 다들 비슷하게 시작했지. 6개월 뒤에 한 곳 문 닫아서 작은 발 안 갔다고 1년 뒤에 또 한 곳 폐업했어. 시장 어렵다고 포기한 거야. 2년 뒤에 한 곳 더 나갔어. 우리만 남았지. 버틴. 우리가 시장 다 가졌어.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게 이기는 방법이야.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 버티면 경쟁자 줄어들어. 현대건설 중동 진출할 때 기억나. 한국건설사 10여 곳 같이 들어갔어. 처음 2년은 다들 고생했어. 더위에 문화차에 적응 힘들었지. 3년째 되니까 절반 철수했어. 곧 못 버티겠다고 4년째 또 몇 곳 나갔어. 5년 뒤에는 우리 포함 3곳만 남았어. 남은 우리가 시장 나눠 가졌어. 버틴 보상이야. 먼저 쓰러진 곳들은 기회 놓친 거지.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보람 때 경험이야. 수주 없어서 업계 전체 어려웠어. 경쟁 조선소들 인력 감축하고 시설 축소했지. 우리도 힘들었어. 근데 힘 이접 지켜서 적자 나도 기술자들 놓지 않았어. 시설도 유지했지. 2년 뒤 경기 회복됐어. 수주 쏟아졌는데 다른 조선소는 대응 못했어. 이적 없고 시설 없으니까 우리는 바로 생산 늘렸어. 가장 선점한 거야. 버티는 게 힘들어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면 기회와 먼저 쓰러진 것은 현대 자동차 경영 위기 때 일이야. 구조조정 압박심에서 공장 팔고 사업부 정리하라는 목소리 컸지. 최소한만 정리했어. 핵심은 지켰어. 자동차 만드는 능력이라면
끝이니까 고통스러웠지만 버텼어. 3년 뒤 회복됐어. 핵심 남아있으니까 빨리 일어섰지. 많이 정리한 회사들은 회복하겠어. 다시 만들어야 했으니까 쓰러질 때 완전히 쓰러지지 마. 일어설 힘 남겨둬야. 현대증권 외환위기 때 기억나? 증권사들 줄줄이 무너졌어. 우리도 위험했지. 자산 매각하고 규모 축소했어. 근데 꾀대는 지켰어. 핵심 인력이랑 시스템 하고 시장 회복되니까 빨리 성장했지. 완전히 쓰러진 증권사들은 재기 못했어. 아예 사라졌어. 버틴 우리가 기회 얻은 거야. 현대상선 폐온 불암 때도 그래서 사들 파산하고 배 팔고 난리였어. 우리도 배 몇 척 팔았어. 근데 핵심 항로는 유지했지. 불황 5년 갔어. 버티기 힘들었어. 이렇게. 근데 포기 안 했어. 6년째 회복 시작됐어. 살아남은 선사 별로 없었어. 운이 몰랐고 수익 났지. 버틴 보상이 온 거야. 먼저 쓰러진 선사들은 기회 못 봤어. 근데 백화점 유통 업황 악화될 때 경험이야. 백화점들 매장 줄이고 철수했어. 우리도 적자 매장 있었지. 적자 매장 종료는 했는데 주요 지역은 지켰어. 손해봐도 버텼어. 3년 뒤 소비 살아나니까 그 매장들 흑자 전환됐어. 철수한 백화점들은 다시 못 들어왔어. 자리 없었으니까 우리가 시장 지킨 거야. 현대카드 카드업 경쟁 심할 때 일이야. 마케팅 비용 경쟁 과열됐어. 자 감소하고 고객 모으기 경쟁이었지. 여러 카드사 버티다 포기했어. 적자 못 견뎌서 우리도 힘들었는데 버텼어. 경쟁사 줄어드니까 고객 확보 쉬워졌어. 시장 안정되고 수익 나기 시작했어. 버틴 카드사들만 살아남았지. 버티는 게 전략이야. 남들 쓰러질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거야. 현대모비스 부품 사업 초기에도 그랬어. 경쟁 치열했어. 기업 경쟁 심해서 마진 거의 없었지. 경쟁사들 하나씩 빠져나갔어. 수익 안 난다고 우리는 버텼어. 미래 보고 투자했지. 5년 버티니까 시장 점유율 올라갔어. 경쟁자 줄어드니까 가격 정상화됐어. 수익 나기 시작했지. 이게 버틴 보상이야.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도 비슷했어. 초기엔 첩자였어. 물류인프라 구축 비용 컸으니까 몇 년간 투자만 했지. 경쟁 물류사들 포기했어. 흑자 못 견뎌서 우리는 버텼어. 인프라 완성되고 물량 늘어나니까 흑자 됐어. 먼저 쓰러지지 않는 게 핵심이야. 끝까지 서 있으면 이겨. 현대리바트 가부시장 불황 때 기억나? 가부업체들 폐업 많았어. 우리도 매출 줄었지. 근데 공장 유지했어. 인력 지켰어. 불황 3년 갔어. 여기에 버티기 힘들었어. 4년째 회복 시작됐어. 공장 있고 인력 있으니까 바로 생산 늘렸어. 경쟁사들은 준비 안 돼 있었어. 시장 선점했어. 긴 결과야. 철도 차량 가뭄 때도 그랬어. 2년간 수주 없어서 기술 인력유 부담됐지. 근데 놓지 않았어. 3년째 대형 프로젝트